있습니다. 한국 군사력 세계 몇 위일까요? 많은 한국인들이 생각합니다. 작은 나라 약소국이라고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세계 군사력 순위와 한국의 진짜 위치를 데이터로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디어가 안 다룬 진실 시작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국 군사력이 세계에서 몇 위일 것 같으세요? 10위? 20위? 아니면 더 낮을까요? 댓글로 예상해 보세요. 정답은 곧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인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다. 남한 면적은 약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세계 109위 정도죠. 인구는 약 5천만 명으로 세계 28위입니다. 숫자만 보면 작은 나라가 맞습니다. 게다가 주변을 보면 어떤가요? 중국, 러시아, 일본 모두 강대국들입니다. 북한과는 70년 넘게 대치 중이고요. 이런 환경에서 한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약소국이다. 군사력도 약하다. 이런 인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로 2024년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65%가 한국 군사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7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조차 이렇게 느낍니다. 나만 2년 군대 갔다 왔는데 뭐가 달라졌나?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 GFP라고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군사력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군사 분석 기관이죠. 이들은 매년 전 세계 145개국의 군사력을 평가합니다. 단순히 병력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60개 이상의 지표를 사용합니다. 병력, 무기, 예산, 자원, 지리, 경제력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가장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얼마일까요? 카운트다운 해보겠습니다. 10위? 아닙니다. 9위? 아닙니다. 8위, 7위, 6위. 정답은 세계 5위입니다. 놀라셨나요? 저도 처음 봤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상위 10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1위는 미국입니다. 당연하죠. 국방 예산만 연간 8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2위는 러시아입니다. 핵무기 보유국이고 광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죠. 3위는 중국입니다. 세계 최대 병력 보유국입니다. 현역만 200만 명이 넘습니다. 4위는 인도입니다. 인구 14억의 거대 국가죠. 그리고 5위가 한국입니다. 6위는 영국, 7위는 일본, 8위는 터키, 9위는 파키스탄, 10위는 이탈리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보다 아래에 있는 나라들을 보세요. 영국은 과거 세계를 지배했던 대영제국입니다. 지금도 핵무기를 보유한 상임이사국이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11위입니다. 독일은 13위입니다. 유럽의 경제 강국이죠. 이탈리아는 10위, 스페인은 20위입니다. 이 모든 나라들보다 한국이 위입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국은 어떻게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세 가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력 규모입니다. 한국의 현역 군인은 약 50만 명입니다. 육군 36만, 해군 7만, 공군 6만 5천, 해병대 2만 9천 명입니다. 여기에 예비군이 310만 명입니다. 합치면 총 360만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일까요?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국의 현역 군인은 약 18만 명입니다. 한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약 20만 명입니다. 독일은 18만 명입니다. 이탈리아는 17만 명입니다. 스페인은 12만 명입니다. 캐나다는 6만 8천 명밖에 안 됩니다. 호주는 6만 명입니다. 한국이 이 모든 나라들보다 2배에서 3배, 많게는 8배까지 많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의 자위대는 약 24만 명입니다.
한국이 2배 이상 많습니다. 인구는 한국이 5천만, 일본이 1억 2천만인데도 불구하고 병력은 한국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다가 아니잖아요. 질이 중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질적인 부분을 봐야 합니다. 한국군의 특징이 뭘까요? 첫째, 징병제로 훈련된 예비군입니다. 한국의 예비군 310만 명은 모두 실제 군 복무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기본 훈련을 받았고 실전 배치 경험이 있고 매년 예비군 훈련을 받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쟁이 나면 이 310만 명을 바로 동원할 수 있습니다. 재훈련 기간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둘째, 북한과 70년간 대치한 경험입니다. 한국군은 1953년 이후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습니다. 휴전선에서 매일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전 경험이 축적된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군대는 평시에만 훈련합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항상 전시체제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셋째, 높은 전투 준비 태세입니다. 나토가 2023년에 전 세계 주요국 군대를 평가했습니다. 전투 준비 태세를 점수화했죠. 한국군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즉각 전투 투입이 가능한 비율이 80% 이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은 수치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나라는 50%도 안 됩니다. 평시에는 훈련 위주로 운영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항상 실전처럼 대기합니다. 넷째, 짧은 동원 시간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얼마나 빨리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48시간 안에 1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300만 명 이상을 동원 가능합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그리고 한국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다섯째, 높은 군 복무 비율입니다. 한국 남성의 90% 이상이 군 복무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 국민이 잠재적 전투원이라는 겁니다. 2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모병제 국가들은 인구의 1% 미만만 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전쟁 지속 능력을 결정합니다. 한국은 장기전도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병력을 충원할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한국의 병력은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병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무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첨단 무기 보유입니다. K-방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한국 방위산업이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2024년 한국 방산 수출액은 약 170억 달러입니다. 세계 9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30위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9위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출이 많다는 건 우리 무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좋은 무기를 쓴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보유한 무기 체계를 보겠습니다. 육군부터 봅시다. K 흑표 전차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미국의 에밀, 에이브람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 성능은 앞섭니다. 자동장전 장치가 있어서 승무원이 3명만 필요합니다. 다른 전차는 4명이 필요하죠. 주포는 120mm입니다. 명중률이 90% 이상입니다. 최대 시속 7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약 300대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50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이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주포입니다. 폴란드가 600문을 주문했습니다.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집트 등 10개국 이상이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성능이 좋기 때문입니다. 사거리가 40km입니다. 분당 6발을 쏠 수 있습니다. 자동화가 잘 되어 있어서 조작이 쉽습니다. 한국은 약 1200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다입니다. 현무 미사일이 있습니다.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 둘 다 있습니다. 현무-2는 사거리가 500km입니다. 현무-4는 800km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반도 어디서든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확도도 뛰어납니다. CEP가 10m 이하입니다. CEP는 원형 공산 오차라고 해서 미사일이 목표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나타냅니다. 10m 이하면 건물 하나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해군을 보겠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이 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구축함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일본, 한국, 스페인, 노르웨이 이 정도입니다. 한국은 3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곧 3척을 더 건조합니다. 총 6척이 됩니다. 이지스함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동시에 수백 개의 목표를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습니다. 적 미사일, 전투기, 함정을 모두 탐지하고 공격합니다. 한 척으로 영해를 지킬 수 있습니다. 214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AIP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공기부료 추진 시스템이라고 해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2주 이상 잠항할 수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은 9척을 보유하고 있고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입니다. 완성되면 세계에서 가장 큰 디젤 잠수함이 됩니다. 독도급 상륙함이 있습니다. 14,000톤급 대형 상륙함입니다. 해병대 700명과 전차, 장갑차를 실을 수 있습니다. 헬기 10대를 동시에 운용 가능합니다. 한국은 2척을 보유하고 있고 더 큰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을 계획 중입니다. 공군을 보겠습니다.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현재 40대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60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F-35를 운용하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일본, 이스라엘, 한국 이 정도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뿐입니다. F-35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적 레이더에 거의 안 잡힙니다. 최신 무기 체계를 모두 탑재했습니다. 한 대 가격이 1억 달러가 넘습니다. F-15K도 있습니다. 5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로 강력한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F-16도 14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KF-21이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전투기로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됩니다. 120대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수출도 추진 중입니다. 인도네시아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중동 국가들도 문의하고 있습니다. 방공 시스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천궁이 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40km입니다. 패트리어트도 있습니다. 미국제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아이언돔을 도입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단거리 요격 시스템이죠. 이 세 가지를 결합하면 다층 방어가 가능합니다.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를 모두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무기 체계를 모두 보유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입니다. 10개국도 안 됩니다. 한국은 이미 무기 체계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지만 무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무기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국방기술력입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순위는 세계 8위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15위권이었습니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겠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이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그리고 한국입니다. 단 7개국입니다. 일본도 못했습니다. 독일도 못했습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개발 기간은 10년이 걸렸습니다. 총 개발비는 8조 8천억 원입니다. 2026년부터 실전 배치되고 2028년부터 본격 양산됩니다. 잠수함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은 214급 잠수함을 독자 건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독일 설계도를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우리 기술로 만듭니다.
그리고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 중입니다. 이건 완전히 한국 설계입니다. 2024년 진수했고 2026년 실전 배치됩니다. 더 나아가 핵잠수함도 검토 중입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치적 결정만 남았습니다. 미사일 기술이 있습니다. 현무-4는 사거리가 800km입니다. 탄두 중량이 2톤입니다. 지하 벙커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긴 사거리의 미사일도 개발 가능합니다. 기술은 이미 있습니다. 다만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에 제한되어 있을 뿐입니다. K-방산 수출이 있습니다. 2024년 방산 수출 170억 달러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폴란드와의 계약만 해도 180억 달러입니다. K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00문, FA-50 전투기 48대를 수출합니다. 호주에는 K9 자주포를 수출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에도 수출했습니다. 이집트에도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도 협상 중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요? 성능이 좋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납기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방산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수출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야 독자 국방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제 방산 기술 선진국입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군사력 세계 몇 위? 답은 세계 5위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병력입니다. 50만 현역과 310만 예비군,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 태세입니다. 둘째, 무기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현무 미사일, 이지스함, 214급 잠수함, F-35 스텔스기,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기술입니다. 국방과학기술 세계 8위, KF-21 독자 개발, 방산 수출 세계 9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년 군 복무 의미 있나요? 데이터가 답합니다. 세계 5위 군사력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입니다. 여러분의 2년이 한국을 지킵니다.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은 실제합니다. 한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약소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군사 강국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강국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를 다뤘으면 좋을까요? 제안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